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인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주역을 따낸 우리 지역 전주 출신 소프라노 임세경 님이 오랜만에 또 고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프라노 임세경입니다. 네. 예, 고향이 전주세요? 네, 전주에서 나서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네. 이탈리아로 간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이탈리아로 간 지는 17년째인 것 같아요. 와. 네. 횟수로 거의 18년이네요. 네. 그러면은 고향 찾아온 지는 얼마 만에 왔습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거의 11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와. 너무 많이 변해서 전주가. 이탈리아에 살면서 고향 전주 떠올리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어릴 때 먹었던 먹거리들이요. 떡볶이, 칼국수, 쫄면, 콩국수. 배 무슨 뭐 이렇게 네, 들어가는 배 그 뭐, 칼국수. 네, 그리고 다리 밑에서 팔던 예. 용 뭐 족발 이런 거. 그래요. 어렸을 때 입맛이 또 네, 그쪽이었네요. 네, 매웠던 음식들 예. 생각 많이 해요 지금도. 네. 네, 이번에 고향 와서 또 공연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저 그 개교 기념 축제로요. 음. 서울에서 일단 한번 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공연했어요. 전북대학교 네, 개교 네. 70주년 맞이해서요. 네, 네. 예. 그 앞서 제가 소개할 때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오페라 주역을 따냈다고 제가 네. 소개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축제고 베로나 축제가? 베로나 축제는 1913년부터 그러니까 규모는 거의 그 로마 콜로세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와,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규모예요. 엄청나네요. 네, 네. 야구장이네요. 네. 그 경기장이었는데 이제 한 테너가 이름이 자넷델로라는 테너가 그냥 우연히 소리를 냈는데 예. 소리가 잘 들리고 음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해부터 오페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2년이 된 거죠, 역사가. 와. 이태리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태리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장소이고요. 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에 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무대를 제가 쓸 수 있었다는 게. 네. 네. 저도 역시 자랑스럽네요. 또 감사합니다. 전주 출신이 네. 그런 큰 무대에 섰다는 게 네. 102년 만이라고 하면 엄청난 세월 동안에 한국인은 그동안 주역을 못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 저 과거에 사실은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고요. 아이다는 그 베로나 첫 102년 때 개막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오페라는 이태리 사람들이 너무 자부심을 가진 작품이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작품이고 그 작품에 제가 2015년에 이제 오디션에 발탁이 돼서 하고 올해 다시 불러서 2017년에는 아이다 하고 나비 부인까지 두 작품을 하게 됐어요. 네. 그동안 한국인은 왜 뭐 조수미 씨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다를 비롯해서 이 주인공을 왜 못 맡았었나요? 그러면 이 무대에서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량이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음향 시스템 없이 거의 2만석에 가까운 그 사람들한테 들리게 노래를 해야 되면 와. 네, 일단 한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성량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런 좋은 성량이 있어서 좀 유리했던 것 같고요. 또 외국인으로서 또 큰 무대 가려면 이태리 사람들만큼 언어에 완벽한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런 면이 더 좋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소프라노 임세경님의 공연을 본 분들은 좀 표정도 그렇고 그 섬세함이 있다 그런 평을 하던데 감사합니다. 본인의 장점에 네. 대해서 좀 자랑을 한다면요. 나 이런 점은 내가 봐도 참 타고난 것 같아. 물론 나도 열심히 연습하지만. 예.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하기 좀 그렇지만 예.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량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연기나 이런 디테일한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어 하나하나 또 이런 걸 안 놓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섬세하다고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인이 그 아이다를 소화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서양인이 춘향역을 기가 막히게 맛깔스럽게 소화했다고 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작품이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언어나 뉘앙스나 아니면 뭐 몸짓이나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만족을 줘야 되니까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나비 부인 같은 경우는 배경이 일본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아이다는 또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원래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지도하다가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네, 네. 이탈리아로 훌쩍 떠났다면서요? 네. 예. 아버님이 또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저도 장녀고 그래서 학원에서 뭐 음악한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외삼촌이 피아노를 하셔가지고 공짜로 피아노를 5살 때부터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학원에서 이제 3년 정도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밀라노를 갔죠. 2001년도에. 네. 그럼 밀라노에서부터 이제 생활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인공을 맡기까지 그 큰 무대에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때는 어려서 힘든지 모르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돈도 없었고 언어도 너무 힘들었고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라면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자마자 행운은 제가 혼자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고 어디 가서 서류를 떼고 이런 거를 저 혼자 못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 언어부터 열심히 했어요. 6개월 동안. 성악 발성 레슨 하나도 안 하고 언어만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그게 기반이 된 것 같아요. 네. 나는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난 이런 일까지 나는 해봤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막 힘든 일은 사실 많이 안 했지만 네. 장례식에 가서 노래도 많이 했고요. 그래요? 네. 어. 또 동네 이태리 동네 연주 이런 데 가면 노래를 하면 돈을 안 주고 이태리 프로슈터 있잖아요. 돼지 뒷다리 말린 거. 그런 거를 선물로 줘요. 노래를 하면 샴페인 받은 날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고 와. 이제 이 다리 하나를 들고 화장 속눈썹 붙이고 그 다리를 먹어보겠다고 기차를 타고 들고 왔던 이런 에피소드도 기억이 나고요. 그 돈이 안 되더라도 모든 연주는 다 했어요. 네, 그 무대가 선생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작은 무대지만 계속 서보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무대 커리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네, 어느 네. 순간 또 대가의 눈에 들어서 큰 네. 무대 오페라 극장에 설 수도 있고. 네. 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있는 무대가 세계 최고의 무대예요. 그 작은 무대라고 노래를 대충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오페라 가수들 가운데는 이제 소프라노가 최고의 그 음역대잖아요. 최고 높은 여성 고음 여성 파트. 고음인데. 네. 저도 이제 언젠가 한 번 정도 본 기억은 있는데 음이 막 이탈할 것 같고 제가 보면서도 관객 입장에서 너무 높은 음을 내니까 꺾일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한데 어떻습니까? 실제 하는 사람은 그냥 그 하는 순간이 무아지경으로 그렇게 극복이 되나요? 그렇게 돼야죠. 저희들이 그렇게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인지라 누가 왔네. 나를 뭐라고 욕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잘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 걱정 당연히 생기죠. 그거를 내려놓는 마음을 거의 단전호흡하면서 거의 요가예요. 네, 혼자 제 마음을 추스리고 무대 뒤에서 어두운데 찾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정하고 그리고 몇 초 동안은 내려놓고 첫 소리를 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큰 무대 갈수록 더 힘든 거죠. 네. 첫 무대 기억납니까? 객석에 이태리에서요. 있는 뭐 누가 왔는지도 보여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그리고 떨렸었어요. 2015년에 처음으로 아레나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동양 여자가 와가지고 아레나를 쓴다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가 와서 저러지? 그렇게 배타 의식이 되게 강해요. 이태리에서. 그래서 처음 무대 친구도 아무도 없고 혼자서 연습도 없이 그냥 바로 그 무대에 올라갔는데 캄캄한 사람들이 16,000명이 앉아있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몇 초는. 그래서 정말 그 마음 추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소리 딱 내고 그 다음부터 3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행히 그 역에 빠져들게 돼서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거를 꼽고 싶어요? 뭐 아레나 공연도 있지만 작년에 도밍고 선생님이 지휘하신 플라시도 도밍고가 플라시도 지휘해서 도밍고. 네. 비엔나 슈타트호퍼에서 토스카로 데뷔하게 됐어요. 예. 토스카 역은 특히 아름다운 유럽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양에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토스카를 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춘향전을 180짜리 그 금발 여자가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도밍고 선생님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나도 잘난 체 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음악을 해야겠구나. 이런 거의 수업이었어요. 공연이 아니고. 첫날 연습을 갔더니 예. 다른 가수들은 그 다음 며칠 뒤에 공연이어서 피곤하다고 아무도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도밍고 선생님만 80 넘으신 분이 혼자 앉아서 저하고 1대1로 토스카 오페라를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 그런데 그때 풀 소리로 네. 그걸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야, 저 연습인데.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걸 보면서 내가 도밍고라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저분이 저러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없던 재능까지 젖먹던 힘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맞춰서 해야 되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이에요. 그게. 네. 나비 부인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표현하지 않고 또 임세경님 식으로 바꿔서 또 표현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비 부인은 그 일본 게이샤의 이런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성격에 상관없이 게이샤의 흉내를 내요. 그 제게 아닌 거죠. 제가 게이샤의 문화를 알지도 못하고 몸짓이나 이런 손짓을 게이샤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해요, 사람들이. 네. 저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만든 거니까. 관중이 믿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나비 부인을 그냥 임세경의 자연스러운 몸짓과 자연스러운 말투로 해보자.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근데 나비 부인을 통해서 다른 작품도 내 옷을 찾으면 되는구나. 남의 옷을 흉내낼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을 살짝 입히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네, 창의성이 네. 들어가도 네. 입맛에 그동안 기존의 오페라 관객들 입맛에 거슬리지 않고 네, 네. 그러면서 네. 또 호평을 얻었군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부부가 뭐 성악을 위해서 네. 이탈리아를 간 부부도 있고 한데 대개가 보면 갔다 와서 뭐 이태리 음식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부했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곤 하는데 우리 임세경님처럼 소프라노 가수로서 성공했으면 큰 무대에 서봤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네. 후배들이 듣고 싶은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프라노 임세경님처럼 될 수 있을까? 큰 무대에 서서. 제가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요. 아직 저도 공부 과정이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악이라는 게. 후배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언어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가 좋으니까, 성량이 좋으니까 몇 년 열심히 해서 큰 무대를 갈 수 있겠지. 이런 건 꿈이에요. 꿈이에요. 일단은 소리보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그 사람들 말을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80 하면 저희는 100 해야 되고 그 사람이 100 하면 저희는 200 해야 돼요. 그래야 동등해져요. 더 월등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평생 작업이라고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지름길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스포츠로 치면은 우리나라 이제 LPGA 그 출전한 선수들 한국 여성들이 잘하잖아요. 네. 근성이 또 나름대로 네. 있는데 네. 음악도 그런 근성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버티는 놈이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사람이 네. 강한 네. 사람이다.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 뭐 질투 그런 것도 시샘이죠. 왜냐하면 동양 여자가 와서
맡고 싶은 주연 배우 역할을 탁 가져가고 하면 시샘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종차별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힘들겠을 것 같아요. 언어 못지않게.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인종차별이었어요. 그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네. 키가 작아서 싫어. 연출가가 그러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무대 못 썼어요. 그러니까 스칼라에 정말 힘들게 무디한테 발탁이 돼서 동양 사람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스칼라에 그 소리시트 과정이 있어요. 예.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정말 작은 콘서트도 한 번 못했어요. 동양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같은 친구인데 이태리 사람은 맨날 무대 쓰고 저는 그냥 무대 못 쓰고 구경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정말 상처였고. 근데 다행히 레일라 겐처라는 분이 거기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예전에 저 소리를 너는 동양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소리를 절대 내면 안 돼. 네 퀄리티 목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보다 퀄리티가 더 높아야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만 네 입에서 나오게 노력하라고. 아무 소리나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셨어요. 근데 내가 2년 동안 너를 못 알아봤다. 와. 그래서 원래 2년 과정인데 1년 더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돈도 생겼고 단역이지만 스칼라에서도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게 2007년도였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식적인 캐리어가 시작된 거죠. 유럽에서. 네. 힘든 순간은 유럽에서 살다 보면 향수병도 있을 것이고 가족 생각도 나고 네. 그럴 텐데 힘든 순간 좌절을 하게 했던 순간 나를 일으켜 세웠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더 악이 생겨서 연습을 많이 해서 또 극복했다든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종교 얘기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부모님 생각. 이제 예.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 조명이 다 꺼지고 어두워지면 조명불 하나만 딱 남거든요. 녹화하거나 그 빛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냈어요. 항상 거의 10년 정도. 그러면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고 저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거기에 컨트롤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마인드를.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재훈 씨가 나오는 영화 파파로티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빈체로 네.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게 하이시라고 하죠. 높은 음을 내면서 이제 눈물을 살짝 흘리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던데 오페라 이 소프라노 가수들은 어느 때 희열을 느끼세요? 저희도 고음이죠. 음. 그러니까 테너는 남성 고음 파트, 저희는 여성 고음 파트인데 고음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또 훈련을 많이 해야 하고요. 고음을 고음처럼 보이게 노래하면 안 돼요. 그거는 B급 가수예요. 고음이 고음이 아닌 척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A급이에요. 그러니까 관중이 들었을 때 부담이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하는 가수가 좋은 가수라고 생각해요. 이 목소리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늦게 이제 그 퇴화한다고 하는데 고음도 연습하면 노력하면 올라갑니까? 그럼요. 일반인도? 그럼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 방법이 있나요? 창법을 배우는 거죠? 왜 벨칸토라고 하듯이?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음정을 따라가면 안 나요, 소리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제 내면의 호흡과 제 심장 박동수에 집중을 하면 고음이 나요. 참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오고 제가 음. 따라가면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음도 제가 내려고 막 하면 안 나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도 제가 항상 조언할 때 너희가 안 되는 거를 관심을 꺼라. 그럼 어느 순간 될 거야. 안 믿는데 정말 사실이 그래요. 해보니까.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를 안 했더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제가 해본 질문이기도 한데 예. 제가 꿈이 정말 피아노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 그때 돈으로 80만 원 한 달에 월급 받았는데 애들 명수를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아, 내가 원장이라면 돈이 저렇게 많이 벌 텐데 나 피아노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저분보다
아, 여기 이런 걸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어린 마음에 그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에 꿨던 꿈은 정말 피아노 원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성악가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다는 꿈은 아예 꾸지도 못했어요. 저 재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그냥 저도 모르게 쌓여진 거지. 유럽에 갈 때도 제가 나는 이 대단한 재능으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의외네요. 네.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해마다 목소리가 변하고 해마다 테크닉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감사한 거죠. 모처럼 또 고향 전주를 찾아왔는데 도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이태리 여행 갔는데 오페라 한번 보러 갈까 했는데 임세경 님이 주연을 맡고 있는데 네. 저분이 전주 사람이래 하면 얼마나 또 반갑게 보겠어요. 네. 저 이번 기회에 전주 분들께 제 소개하는 기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외국에서 사실이 그래요. 저도 고향이 전주에 이러면 너무 반가워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그거는 평생 안 잊어지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덥석 안아서 찍게 되고 그냥 매일 본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주 분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전주에 자주 오고 싶어요.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전주 또 제가 너무 판소리를 또 좋아해요. 전주가 또 소리의 고장이잖아요. 네, 소리의 고장이고 정말 양반들이고 그건 제가 전주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판소리하고 좋은 성악 발성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연주도 많이 하고 싶어요. 판소리하고 소프라노 파트하고 같이 이런 곡들도 찾아내서 그래서 전주 분들한테 소개하는 이런 무대도 많이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네. 또 우리가 큰 축제 하잖아요. 소리 축제. 네, 네, 세계 네. 소리문화 축제 네. 같은 데에서도 네. 정말 판소리하고 성악하고 협연해서 네, 네. 멋진 무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우리 전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페라를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페라 공연이 있다고 하면 가야 될지 왠지 뭐 이렇게 정장에 나비넥타이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실제 오페라 가수로서 어떤 마음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오페라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오페라는 뮤지컬보다 더 쉬운 거예요. 외국에서는 영화 극장에 가는 대신 오페라를 보러 가요. 표값도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 곧 생겼으면 좋겠고 바람이고요. 가수 입장에서 소프트 드라마를 본다 한편에 그냥 맨날 사랑, 죽음, 배신 이런 내용이니까 오페라는 사랑에 울고 비시다를 때 비시다모래. 그러니까 인생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 소프라노들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스토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또 저희들 가수 입장으로 오페라를 막 제스처 이렇게 하면 관중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요즘 모던한 제스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하나 단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저희들도 노력 더 할 거고요. 예. 관중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전주 출신 성악가가 그렇게 이름을 또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하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네.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늘 고향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